네, 2009학년도 현대인물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는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하고 진동수와 세기가 다른 단색광 A, B, C를 각각 세슘으로 만들어진 음극판에 비추었을 때 측정된 광전류의 최대값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진동수 다르고 세기가 다르네요. 네, 진동수가 다르네요. 아시다시피 그 빛 하나, 빛알갱이 하나를 보통 광자라고 하는데, 그 빛알갱이 하나 광자는 그 에너지의 크기가 HF로 표현되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광자는 에너지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는 뭐를 세기라고 하냐면 현대물리 이전에는 18세기, 뭐 19세기 이때는 그냥 그 빛의 진폭이 크면 세기가 세다 또는 뭐 밝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현대물리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녀석들의 전체 크기를 세기라고 이제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빛 알갱이가 예를 들어서 뭐 1줄이었다고 합시다. 1줄. 근데 얘네들이 이제 100개가 모여 있으면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세기가 100줄이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했는데, 단색광 A는 광전류가 10이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1이라고 돼 있고, B는 광전류가 10이다 라고 되네요. 그러면 일단 광전류가 지금 두 개가 같은 건데, 광전류가 같다는 게 뭐냐? 이제 결국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빛이 이 음극판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광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광자가 여기 지나가면서 전류계에 눈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빛이 100개가 들어오면 전자가 100개가 나오고, 그 나온 전자 100개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지금 전류가 같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 여기에서 튀어나온 그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이 광전류가 같다는 거는. 그 말인즉슨 최초에 여기서 들어온 빛의 세기가 결국 이제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광전류가 되게 많이 흐르네요. 2배 정도 많이 흐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에서 이제 전자가 뭐 100개 정도 100개 나왔다면 여기는 이제 200개가 나왔다는 거고, 200개가 나왔다는 것은 시당초 빛이 입사됐을 때 여기서 광자가 이제 200개 정도 입사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이제 C가 제일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시면 이게 1, 0.5, 0.5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 최대 운동 에너지는 또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진동수가 1Hz 인 녀석하고 2Hz 인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광자의 에너지는 공식이 HF, HF, E는 HF, 플랑크 상수 곱하기 프리퀀시인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1Hz짜리, 하나는 2Hz짜리, 뭐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오면 이제 전자가 나오죠. 그럼 전자가 나오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아무래도 1Hz보다는 2Hz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1Hz 빛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1줄, 그 다음에 2Hz는 2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얘가 1이고 얘가 0.5라는 거는, 네, 요 A가, 네, 결국 뭐가 더 큰 거냐면, 네, 진동성가 큰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그 광전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광전류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 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두 개면은 사실은 이제 광전 효과 모든 개념을 다 설명을 한 거죠. 기억, 진동수는 A가 더 작으냐? 아니죠? 네,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는, 네, 최초의 비달갱이 그 광자의 에너지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억은 틀렸고, 세기는 B가 C보다 작다. 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C의 진동수는 세슘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으냐? 아니죠, 크죠. 크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 광전효과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잖아요, 값이. 만약에 광전효과가 안 일어났으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고. 자, 표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갖는 광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A를 비추었을 때는 람다 A, B를 비추었을 때 람다 B, C를 비추었을 때 람다 C라고 했을 때 물집합 파장 어떻게 돼?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빛의 파장을 물어본 게 아니죠. 빛의 파장을 물어봤으면은 A가 제일 진동수 크고 파장이 짧아요. 빛의 진동수를 물어봤으면, 또는 광자의 진동수를 물어봤으면 A가 진동수가 크고 그만큼 이제 반비례적으로 파장은 짧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이에요. 네. 근데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공식이 람다가 안 보이네. 람다가 안 보이네요. 람다. 네, 요거 씁시다. 람다 이퀄 이거 H 나누기 MV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속력이 제일 빠른 놈이 파장이 제일 짧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B하고 C는, 네, 속력이 똑같죠? 그럼 파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B, C는 같아요. B, C는 같으니까, 네, 1번이나, 네, 뭐 5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죠. BC가 같으니까 1번이나 4번이 되겠네요. 그죠? BC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제일 빠르죠? 속력이 제일 빠르면 파장이 제일 짧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4번이 되겠네요. 그죠? A가 운동이 제일 크니까, 파장이 제일 짧으니까, 네, 4번. 뭐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아마 이 문제만 풀 줄 알면 광전효과 문제는 뭐 완벽하게 다 풀 줄 아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천천히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음극선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음극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음극선 발생장치를 연결을 한다. 뭐 되게 거창한 말 같은데 그냥 전자가 방출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원장치 이제 마이너스가 연결이 요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원장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가속 전압을 제공을 하게 되고, 요 뒤에 뭐 되게 뭐 깨알같이 무슨 총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총은 아니고요. 이게 또 독립적인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그림에서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 건데 이제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전자가 무슨 석류 알갱이 터듯이 톡톡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그 가속 전압에 의해서 얘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속으로 쫙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형광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응부선의 경로를 관찰한다. 네, 스위치를 닫고 형광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응부선의 경로를 나타낸다.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 A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기장도 안 걸어주고 자기장도 안 걸어줬다면 빛은 직진해서 이제 딱 정확하게 A에 도달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주면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방향이 결정되겠죠. 영역 A에서 전기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걸어줬다. 플러스 Y 방향으로 걸어주면 전자는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B로 가겠네요. B. 그죠? 네, 다는 B로 가겠네요. 근데 여기에 B로 간다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실험 결과는 음극선은 음극을 띠고 있구나. 또는 음전환을 띠고 있구나. 뭐 이게 결론이겠죠. 자,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A를 통과할 때 음극선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과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죠? 전자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영희의 말이 맞다면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았다면 그럼 전기장이 이제 플러스 Y 방향으로 걸렸으니까 위로 쭉 C로 가겠죠. 근데 C로 안 가고 B로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A에 균일한 전기장을 플러스 Y, 균일한 자기장을 플러스 X로 걸어주고 동시에 실험하면 이번에는 C로 간다. 자, 일단 철수. 음극선은 음전하의 흐름이다. 예, 여기서 아까 결정이 된 거예요. 다 실험하면서 B로 갔다는 거는 네,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갔다니까 이게 음극이구나. 철수가 맞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영희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네,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철수가 맞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민수. A를 통과할 때 자기력은 전기력보다 더 크냐? 자, 요거 그림에서 전기력하고 자기력 방향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자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가 Y, 다음에 이게 X, 다음에 이제 판이 요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표적이 요렇게 있고, 그래서 요렇게 A, C, B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균일한 전기장을 Y방향으로 걸어줬다. 전기장을 Y방향으로 걸어줬다. 그러면 이제 전자다 보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Q2를 받겠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줬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바닥 쫙 펴서 자기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제 요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그 다음에 엄지는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손바닥은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손등은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자기장이 이제 X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럼 이게 양전하면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 될 건데, 전자인 경우는 손등으로 위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BQV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C 쪽으로 갔다. 얘가 결국 이제 요렇게 요쪽으로 갔다. 그 말은 자기력이 더 크다. 뭐 이런 문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철수가 자기력이 더 커라고 했으니까, 민수가 자기력이 더 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수 민수가 옳은 얘기를 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의 선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자, 16번, 17번 뭐 요렇게 됐네요. 네. 2009년도는 이제 2개짜리 문제가 엮여서 여러 개 나왔네요. 그림가는 수소 원자에서 나타난 선 스펙트럼의 일부분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나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수 n=3인 상태에서 n=2인 상태로, 다시 n=2인 상태에서 n=1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네. n=2인 상태에서, 3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그때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람다1.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데, 그때 나오는 게 람다2. 그 다음에 아예 3에서 1로 떨어진 게 람다3.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요 화살표 길이 있죠. 예, 요 길이가 이제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그 간격을 뜻하죠. 또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방출된 빛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출된 빛의 에너지 또는 방출된 광자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이제 3에서 1로 떨어진, 네, 요 화살표 자체가 요 길이가 이제 에너지를 뜻하게 됩니다. 요게 제일 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람다3가 제일 이제 단파장이 되죠. 그죠? 네,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아이탄의 광양자 가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에너지는 람다분의 h시다. 람다랑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 있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네. 기억, 람다1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다. 람다1은 이제 n=2로 떨어졌는데, 뭐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n=2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발모 계열이라고 하죠. 네, 발모 계열은 과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람다2하고 람다3 같은 경우는요, 이 람다2하고 람다3는 둘 다 n=1로 떨어지죠. 네, n=1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네,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람다1은 가시광선에 있다. 예, 발모 계열 맞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람다3는 파시안이다. 아니에요. 파시안은 이제 전자가 n=3으로 떨어질 때, n=3으로 떨어질 때죠. 니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람다1 하나의 에너지가 람다2보다는 크다. 람다1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화살표 요 길이, 딱 요 길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2는 에너지가, 네, 이 길이, 요 길이 정도 되는 거니까, 람다2가 에너지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람다1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만 네, 맞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이제 그 파장 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리치의 결합 원리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E3,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E1,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E2라고 하면은, 네, E1하고 E2의 합이 E3하고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 길이 있잖아요. 그죠? 요 화살표 길이가 사실은 이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요 두 화살표의 길이는, 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화살표 하나의 길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1 더하기 E2는 E3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E1 더하기 E2는 E3다. 뭐 이렇게 되면, 네, 람다 1분의 HC 더하기 람다 2분의 HC는 람다 3분의 HC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서 HC가 다 떨어지죠. 그죠? 그럼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은 람다 3분의 1과 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리치의 결합원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이죠, 2번. 예, 요거를 2번을 리치의 결합원리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다음은 비스무트가 붕괴돼서 납이 되는 과정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여기 이제 요런 핵반응식은 질량수를 먼저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보시면 여기 212 질량수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이제 여기가 0이 나왔으니까 가의 질량수는, 네, 210이면 되고요. 원자 번호를 비교하면은 여기가 이제 83인데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83인데, 네,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가의 원자 번호를 더했을 때 83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8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4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따져봐야죠. 우선은 이제 요거는 210이에요. 그래서 가는 210이면서 84번인, 네, 210이면서 884번인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비교를 해야죠. 요거를, 네,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210에서 204가 됐으니까 나는, 다시 210에서 206이 됐으니까 나는 4번, 그러니까 질량수가 4개짜리겠죠. 질량수 4개짜리면, 네,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 그다음에 원자 번호를 보시면 84에서 82가 됐으니까 2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알파 입자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베타 붕괴와 코크에 대한 거다. 베타 붕괴는 이제 핵 내에 양성자, 아니 중성자가 과행일 때, 보통 이제 딸핵이라고 하는데, 여기 딸내미 핵이 많아지면 양성자로 바뀌죠. 네, 이거 아들 핵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U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일렉트론, 이 전하량이고, 다운커크는, 요거는 업커크라고 하고, 요거는 다운커크라고 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일렉트론이다. 자, 두 개의 업커크와 한 개의 다운커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누구냐? 라고 했는데, 자,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인데, 여기 두 개가 있으면 플러스 3분의 6이 플러스 3분의 4가 되죠. 그죠?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네, 3분의 3 나오죠. 3분의 3. 플러스 3분의 3. 그럼 플러스 1 나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나오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그 다음에 암무게는, 한 개의 다운커크와 한 개의 업커크와 두 개의 다운커크로 되어 있다. 네.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럼 이게 다 합치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은, 제로가 되죠, 제로. 제로니까 중성자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9학년도까지 다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네,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